달고양이님의 사연입니다. 페인트 가게 아이. 안녕하세요, 왓썹님. 저는 달고양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왓썹님의 방송을 듣게 되었고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방송 중에 사연을 보내드리기로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지만 사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이 고민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사실 너무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았고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어서입니다. 시기도 비슷하고 계절도 비슷했고 뭐가 먼저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단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중 가장 처음의 기억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과거는 보통 10살 전후라고 합니다. 저의 첫 기억은 장미향기 가득한 빨간 벽돌의 담벼락 사이의 장미를 보며 커다란 엄마의 손을 잡고 걷는 기억입니다. 저희 엄마의 말씀에 의하면 이 기억은 김포에 살기 전 2살에서 3살 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0살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기억해? 라고 말하실 분들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겁니다. 어디에도 적어두지 않았지만 뭉그러진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선연한 악의와 호의를 둘 다 느꼈기에 아직도 잊지 않고 또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릴 적 유년 시절은 어려운 가정 형편상 친가와 외가를 번갈아가며 보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일은 6살 무렵 친가에 있을 때 생긴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의 대구는 약간 일본식과 서양식이 혼합된 그런 주택이 많았습니다. 옆으론 가게 문이 있고 가게와 살림집이 있어서 외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방들이 있고 대청마루 끝엔 불투명한 유리창이 끼워진 미닫이창, 쪽마루, 그리고 아래에는 섬돌, 이런 구조의 집들이었죠. 사건이 있던 그날은 어디를 가시든 저를 꼭 데리고 다니시던 할머니께서 오늘은 집에 있어라 라고 하신 날이었습니다. 언제나 느긋한 할머니가 점심을 먹자마자 일하러 가야 한다시며 채비를 서두르셨죠. 전 왜 혼자 있어야 돼요 하고 물었고 할머니께서는 그저 동네 친구들과 놀아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대구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타지인이었고 같은 나이도 없었지만 다들 절 약간은 배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낙은 주인집 할머니 몰래 대청마루에 누워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죠. 한참을 그림을 그리며 여름의 더위에 지쳐갈 무렵 가게 문이 조금 열리곤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하길 너 니네 할머니 어디 있는지 알아? 하고 물었고 전 일하러 갔다고 말했죠. 그러더니 그 아이들이 무언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씩 웃더니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목적지는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집은 녹색 철문이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가까이 가기 전에 이미 꽹가리 소리, 북소리, 짤랑대는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곳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굿판이 벌어지던 장소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에서 쩌렁쩌렁 들려오더군요. 네, 저희 할머니께서는 무당이셨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할머니의 굿판이나 점사 이런 건 늘상 보던 일인데 치성드리러 가는 것도 항상 할머니의 손을 잡고 늘 절로 함께 가는데 왜 그날만큼은 혼자 있으라고 했을까요? 애들은 꼭 닫혀진 대문을 약간의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 열어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저기 네 할머니 맞지? 애들에 밀려서 대문 사이로 봤던 장면은 꽤 큰 굿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돼지머리 제사상 양옆으로 대나무에 매어 높이 나부끼는 오방색 천. 할머니께서는 방울을 연신 짤랑이시며 아니 쩔렁이시며 무언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양옆에서 작두가 오더군요.
할머니는 그 위에 올라가 미친 듯이 널뛰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때도 풍채가 있으셨는데 어쩜 그리 날쌔게 작두 위에서 움직이면 널을 뛰시던지. 그 순간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저의 내면에 보호 본능 같은 것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봐선 안 돼. 저건 위험해. 라고 말이죠. 전 고개를 돌려 애들에게 나 갈래 라고 외치고 다름질쳐서 가게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뛴 탓인지 숨을 헐떡이며 조금씩 몰아쉬고 있을 때 도로 너머의 반대편 페인트 가게에서 절 부르고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고 5시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석양이 너무나 강해서 붉은 노을 때문에 그 아이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그늘져서 까맸던 그 아이는 절 정확히 3번 불렀고 전 2번째에 돌아보고 3번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페인트 가게에는 여자애만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남자애였고 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계심도 불안감도 무서움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5시도 안 되었는데 여름의 대구에서 노을이라고 하니. 그리고 그 노을은 유난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보지 못한 검붉게 녹아내리는 듯한 노을이었고 타오르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그 아이는 달고양아, 우리 집으로 와. 나랑 놀자. 라고 말했습니다. 전 할머니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할머니 오려면 아직 멀었어. 올 때까지 함께 있자. 라고 도로 건너편 페인트 가게 앞에서 절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 생각했습니다. 난 저 아이를 몰라. 페인트집은 나보다 어린 여자애들만 있었는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런 경계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아이에게 가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옆의 도로를 확인 후 차가 없는 그 사이에 건너편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도 코도 귀도 보이지 않던 역광에 가려 검게만 보이던 그 아이의 입술이 크게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귀에선 끼익거리는 소리의 옆을 보니 버스가 제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버스의 치인이 주마등이라고 하죠. 그런 기억들이 휘리릭 지나갔습니다. 그 주마등 한 자락 속에 그 아이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 선명해 보였던 악의, 생전 느껴보지 못한 그 비릿한 웃음을 보았던 것이죠. 그 신나서 죽겠다는 웃음을 말입니다. 그 악의에 찬 웃음이 너무나도 섬뜩하고 무서웠습니다. 전 그때서야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이웃 주민들께서 할머니를 모셔왔고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페인트집을 가리키며 할머니 저에 보여라면서 물었고 그리고 제 몸에선 무언가가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들었을 땐 병원이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한 달간은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들 기적이라고 했죠. 정통으로 부딪혔지만 어디 부러진 곳 한 군데 없는 것이 어디냐고 했습니다. 갈비뼈에 실금이 간 것을 제외하곤 전 멀쩡했습니다. 후에 입원하고 있을 때 엄마가 와선 왜 차가 있는데 길을 건넜냐 물으셨고 전 그 아이가 오라고 했다고 그리고 그때는 차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 후 버스를 탔는데요. 우연히도 절 치고 간 버스기사 아저씨가 운전하던 버스였습니다. 아저씨는 절 알아보셨는지 안부를 물으시더군요. 옆에 계신 할머니께서 학교 앞에서 왜 그렇게 세게 달렸냐 하셨고 아저씨께선 자신이 그렇게 속도를 내어 달렸는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도 말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운이 좋다고 크게 다치진 않아서 다행이라 하셨습니다. 할머니 댁 앞은 국민학교 앞 서행도로였고 완만한 코너길에서 전방 주시를 하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장소에서 일어난 거죠. 그때 버스 아저씨가 시속 60km 넘게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 버스를 타고 오며 할머니께선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왜 그때 길을 건너갔냐고 말이죠. 저는 분명히 처음 보는 애인데 너무 친근한 아이가 같이 놀자고 해서 길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하차할 때가 되어 집 앞 페인트 가게 앞에 내렸는데 할머니는 조용히 계단을 밟고 내리며 다음부턴 함부로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앞에 떡과 과일, 초등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정말로 오래된 나무인데요. 세 그루 정도가 있었고 앞엔 비석과 사당도 있었지만 당산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듣게 되면 모두가 믿기 힘드시겠죠. 네, 잘 압니다. 저조차도 이런 어린 시절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니까요. 제게 정말로 일어났던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